지난 1편에서는 아말피 코스트 여행의 매력과 단점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아말피 코스트 언제 가면 좋을지, 도시들이 많은데 어디를 가야 하고 숙소는 어디에 잡아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번 편에서는 아말피 코스트 여행에 필요한 7가지 핵심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타임스탬프 활용하셔서 알차게 정보 얻어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아말피 코스트는 장화 모양의 남북으로 긴 이탈리아에서 서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구체적으로는 포지타노부터 비에트리 술 마레 마을까지 이어지는 약 40km의 해안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아말피 코스트 여행을 간다면 이 해안에 있는 마을들과 함께 인접한 나폴리, 소렌토, 카프리 섬도 같이 다녀오기도 합니다. 아말피 코스트에는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아말피라는 도시 이름을 따서 불리울까 궁금했거든요. 그 이유는 1000년 전에 이탈리아는 해상무역으로 번성했는데, 이때 지중해를 주름잡았던 4대 해상공화국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피였다고 합니다. 아말피의 역사적 중요성 덕분에 아말피 코스트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아말피 코스트 여행 추천 시기는 4, 5월입니다. 기온이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쾌적한 편이고, 본격 성수기 진입 전이라 가게들은 대부분 열려 있으면서 성수기보다는 덜 붐비기 때문이죠. 성수기는 6월에서 9월 여름 시즌인데, 이 시기가 추천되지 않는 이유는 이탈리아 여름 정말 상당히 덥고요. 또 유럽인들 장기 휴가철이다 보니 인파가 많아서 혼잡하고 숙박비도 많이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 비치클럽 보트 투어하며 바다 수영하겠다 하시면 당연히 6월에서 9월 여름 시즌이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5월 초에 가서 바다 수영을 하기는 했지만 물이 차서 5분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반면 아말피 코스트 내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경치 구경하는 게 중요하시다면 더운 여름보다는 4, 5월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경험해보니 화창한 날에는 해가 뜨거워도 선선해서 땀이 나거나 습하지 않고 쾌적하더라고요. 다만 여름보다는 강수량이 2~3배 정도 되니 날씨 운도 중요하고, 일교차가 크니 최소 바람막이, 경량 패딩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10월에서 11월은 강수량이 연중 가장 높고, 겨울은 비수기라 문을 열지 않는 가게들이 많아서 추천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보통 아말피 코스트 여행에서는 포지타노는 필수로, 그리고 동선 일정에 따라 나폴리, 소렌토, 아말피, 라벨로, 카프리를 추가로 다녀오게 됩니다. 포지타노는 경사 위에 켜켜이 포개진 파스텔톤의 집과 푸르른 지중해 바다, 이 풍경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특정 목적지를 콕 집어서 가기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봐도 멋져서 골목 사이를 여유롭게 걸어다니며 구경하면 좋지만, 경사가 높다 보니 더운 여름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막이 두렵다면 위에서 시작해 내려가면서 구경하면 되죠. 출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소렌토나 아말피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면 있는 정류장, 그 길 위가 바로 포지타노 풍경을 가장 멋지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스탠딩바에서 맥주와 커피 한 잔 즐기고, 골목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있는 과일 가게에서 납작 복숭아 사서 바다 보면서 먹으면 그게 행복이죠. 여름이면 바다 수영도 하고요. 참고로 해변의 반 이상은 유료 선베드 존, 선베드 없는 곳이 퍼블릭 존으로 비치타올 깔고 자리 잡으면 됩니다. 대신 소지품은 신경 많이 쓰셔야 해서 편하게 놀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놀고 오르막 다시 올라갈 필요 없이 항구에서 페리 타고 아말피나 소렌토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바다 위에서 멀어지는 포지타노까지 감상을 해야 완벽한 포지타노 여행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다와 보는 모습이 가장 멋지거든요. 아말피 코스트를 있게 한 아말피. 포지타노보다 절벽 위에 집들도 듬성듬성한 것 같고, 마을도 작아서 도시 자체가 주는 웅장함은 덜하지만, 배를 타고 나가 멀리서 보면 큰 암벽에 둘러싸인 마을이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도시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려면 성당을 보면 된다는데, 1000년 전 지중해를 주름잡은 4대 해상공화국답게 아말피 코스트 내 도시들 중에서 아말피 두오모가 가장 화려하고 멋집니다. 특히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 이 전망 포인트,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은 오밀조밀 붙어있는 모습이 사람 사는 곳 같아서 포근하고 탁 트인 경치는 또 시원하고요. 숙소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다녀온 곳인데 미국인 부부 한 번 마주친 게 전부일 정도로 한적하게 경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3유로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편하게 도착하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오면서 아말피 뒤에 위치한 마을 풍경까지 훨씬 다채로운 모습을 즐길 수 있어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말피 시내는 경사가 많은 포지타노에 비하면 완만한 편이어서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추천드리고 싶은 동네입니다. 이번 아말피 코스트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바로 라벨로인데요. 절벽 꼭대기, 산 높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라벨로까지는 아말피에서도 차를 타고 약 20-30분 올라오는 만큼 번거롭다 보니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도착하면 누릴 수 있는 풍경이 어마어마합니다. 긴 해안선, 깎아질 듯한 절벽, 바다 그리고 산까지 편집하면서도 느끼지만 이 영상이 절대 실제 풍경을 담지 못합니다. 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빌라 침브로네, 빌라 루폴로인데 두 곳 모두 내부 정원까지 잘 가꾸어진 곳이라 입장료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라벨로는 전망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습도 여기가 영화 세트장인가 싶을 정도로 낭만이 넘칩니다. 이 낭만의 정점은 바로 6월 말에서 9월 초에 열리는 라벨로 음악축제인데요. 1953년부터 매년 열리는 전통 있는 클래식 음악 공연입니다. 여름밤, 이 배경에서 클래식 연주 들으면 너무 황홀하지 않을까요? 버킷리스트인데 저 대신 여러분들 먼저 다녀오셔서 어떠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6일 동안 이 세 도시를 다녀왔고 사실 계획상으로는 이틀은 카프리, 하루는 패스오브갓 하이킹 후에 피오르드 프로레에서 수영을 하려고 했지만 3일 내내 비가 와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카프리에서 하려고 했던 세 가지는 체어리프트 타고 몬테솔라로 전망대에 올라가기, 보트 타고 카프리섬 한 바퀴 돌고 푸른 동굴 다녀오기, 비치클럽에서 수영하고 일광욕하기 였는데요. 알아본 보트 투어랑 비치클럽 정보는 영상 더보기 내용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신혼여행이나 럭셔리 호캉스가 목적이시라면 목적지로 삼는 호텔들이 정해져 있어서 명확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느 도시에 머물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별로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포지타노, 장점이라면 도시 자체가 아말피 코스트를 방문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큰 장점인데 비 오는 날씨에 제가 아말피에서 숙박을 해보니 페리도 끊긴 상황에서 포지타노 다녀오는 게 너무 일이더라고요. 화창한 포지타노 찍겠다고 이틀 내내 버스 타고 다녀왔는데 이럴 거면 내가 포지타노 숙박을 할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포지타노 숙박의 단점이 크리티컬합니다. 우선 다른 어느 도시보다 숙박비가 가장 비싸고요. 웬만한 숙소는 경사와 계단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로움 이슈가 있습니다. 이 단점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세 곳, 소렌토, 아말피, 살레르노입니다. 숙박비는 소렌토와 아말피가 비슷하고 살레르노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아말피 코스트 내 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베이스 캠프로 삼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이죠. 소렌토와 아말피 두 곳은 모두 포지타노, 카프리 포함 각지로 가는 배편과 버스가 잘 되어 있어 사실 어느 곳에 있어도 이동성은 좋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소렌토는 카프리와 가까워서 카프리행배가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운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날씨가 흐릴 때 포지타노, 아말피에선 카프리행배가 뜨지 않았지만 소렌토에서는 일부 운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반면 소렌토에서 아말피와 라벨로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말피는 날씨 때문에 배가 안 뜨면 카프리 가는 건 깔끔하게 포기해야 하지만 아말피, 라벨로 여행하기에는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라벨로와 카프리 숙박은 어떨까 싶으실 텐데 두 곳 모두 해당 지역을 더 깊게 즐기는 목적에서는 당연히 추천. 반면 베이스 캠프로 근교 여행 다니는 목적으로는 라벨로는 아말피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카프리는 섬이기 때문에 동선이 번거로워 비추합니다. 만약에 카프리에 숙박을 하신다면 배가 안 뜨면 들어가거나 나오기가 어려우니 특히 귀국하는 날 카프리섬 아웃하는 일정은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결국 숙소 위치는 비용과 함께
내가 아말피 코스트 여행에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 고르실 때 반드시 하셔야 하는 거, 홈페이지 사진이 아닌 리뷰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때는 숙소까지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가는 길이 복잡하지는 않은지, 엘리베이터와 에어컨 여부, 마지막으로 베드버그 이슈는 없었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피렌체에서 아말피 코스트까지 렌트를 제외하고 한 번에 가는 대중교통편은 없습니다. 만 괜찮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갈 때만큼은 당일치기 투어를 이용해서 아말피 코스트까지 가서 로마로 복귀하지 않고 아말피 여행을 쭉 즐기는 겁니다. 버스 이동이라 기차보다는 자리가 불편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무거운 짐 들고 기차 타고 페리 환승하는 수고로움을 생각하면 괜찮은 방법이죠. 대중교통으로 갈 때에는 숙박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는 방법이 다른데요. 우선 포지타노와 아말피에 숙박을 하신다면 기차로 먼저 살레르노로 이동한 다음 페리를 타고 포지타노 아말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살레르노 기차역에서 항구까지는 도보 10분 이내, 한 3블록 정도 거리입니다. 만약에 날씨 사정으로 페리가 끊겼다면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데 아말피까지는 한 번에, 포지타노는 아말피에서 한 번 환승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7월부터 살레르노에 공항이 생겨서 항공이동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로마 피렌체에서는 기차 이동이 워낙 편리하다 보니 항공을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 북쪽 끝 밀라노나 인근 유럽 국가에서 이동하기에는 편리할 것 같네요. 다음, 소렌토에 숙박을 하신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차를 타고 나폴리역으로 가신 다음 나폴리 사철, 시르쿰베 수비아나 또는 깜파니아 익스프레스 열차를 타고 소렌토로 이동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비행기로 나폴리 공항으로 간 뒤 공항에서 버스 타고 소렌토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렌트도 있는데요. 이동의 자율성이 높다는 부분에서는 좋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큽니다. 저는 남부가 아닌 중부 지역에서만 렌트를 했는데 허츠 렌터카 기준 풀보험 해서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미리 하시고 현지 업체면 비용이 더 절약될 수는 있습니다. 렌트와 운전 주의사항은 영상 따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차와 페리는 온라인에서 미리 예매가 가능한데 기차는 트렌이탈리아와 이탈로 홈페이지 및 앱에서 가능합니다. 트렌이탈리아는 국철, 이탈로는 민영철도로 기차 시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매 후 QR이 포함된 티켓이 이메일로 오는데 프린트할 필요 없이 핸드폰에 저장된 이미지로 탑승 가능합니다. 페리 예매는 오미오, 페리호퍼와 같은 대행 사이트 및 각 페리 회사 직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예매의 장점은 성수기 시즌 좌석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단점은 대행 사이트 결제 시 발권 수수료가 적게나마 발생한다는 점, 또 기차와 항공 연착이 잦은 이탈리아에서 페리 탑승 전에 기차나 항공으로 도착하는 스케줄이라면 연착으로 페리 탑승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환승 시간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말피 코스트 내에서의 대중교통 수단은 3가지, 페리, 버스, 택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리는 최고의 교통수단입니다. 가장 빠르고 쾌적하면서도 바다에서 아말피 코스트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어서 여행자에게는 너무 매력적이죠. 다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날씨가 심상치 않다 싶으면 항구로 가기 전에 페리 회사에 미리 전화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버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운행하니 아말피 코스트 여행에서 꼭 알아둬야 할 수단입니다. 더불어 차체가 높아서 해안도로 달릴 때 경치 구경하기에도 좋고요. 단점은 아말피 코스트 해안도로는 커브가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타면 멀미가 날 수 있고, 페리가 운행하지 않는 날에는 버스로 탑승객이 몰리면서 버스를 몇 대 보내거나 낑겨 타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택시는 최후의 수단인데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말피에서 라벨로 20분 정도 거리인데 100유로, 15만 원 정도 부르더라고요. 깔끔하게 포기되는 금액인데 택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호텔을 통해 예약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운전자를 섭외해주니 웬만하면 길가에서 택시 잡아 타는 건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외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렌탈이 있습니다. 지난 1편에서 제가 차 렌트는 말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4가지입니다. 길이 좁고 왕복 2차선이라 버스를 커브에서 만나면 비켜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길을 잘못 들면 한참을 가서 다시 되돌아와야 하고요.
여름 성수기가 되면 관광객을 태운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체증이 증가해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이슈인데 주차장이 많지 않고 주차비가 비싼 편입니다. 아말피 주차장은 시간당 6유로, 포지타노 주차장은 시간당 10유로니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타 지역에서 여행하며 내려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말피 도착해서는 차량 반납하고 대중교통으로 돌아다니거나 렌트를 하신다면 가능한 작은 차를 빌리고 주차가 가능하거나 주차비가 저렴한 숙소를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스쿠터 렌탈은 자동차보단 작아서 민첩하다는 장점이 있죠. 저희도 스쿠터 빌려서 피오르드 프롤에 해안 다녀오려고 했으나 비가 와서 경험해보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렌탈 업체는 아말피 포지타노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팁인데 아말피나 포지타노에 포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항구에서 짐만 목적지로 옮겨주는 서비스인데요. 경사와 계단, 돌길이 많은 이곳에서 너무 유용하겠죠. 보통 캐리어 한 개당 10유로 정도 합니다.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말피 코스트 물가 비싼 편입니다. 빠니니가 평균 10유로, 피자 파스타는 15에서 20유로 초반대, 레몬 소르베 레몬 주스가 10유로, 젤라또가 수쿱에 따라 5에서 10유로, 그리고 보통 포지타노가 아말피 소렌토보다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한 명 기준 든든한 한 끼 식사 하신다면 음료까지 해서 30유로는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제 수단은 이번 여행에서 현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대부분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딱 버스표 구매할 때만 현금을 썼네요. 버스비, 포터비와 비상금 정도만 현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말피 코스트 가이드 잘 복습하셔서 안전하고 알찬 여행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